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여당 민주당의 지지율 선을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가는 거 데드크로스죠. 잠시 뒤에 오늘 아침 새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면서 이 현상 대두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새 당대표는 친문이 아닌 비주류, 우리 최고위원들은 친문이 포진됐습니다. 이 구도가 당심과 민심 간 그리고 여당과 청와대 간 관계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민주당의 박수현 소통위원장, 김연아 비대위원과 3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수급이 불안해 보이는데요. 상황 어떤지 2부에서 질병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최근 구속됐는데 그의 민주당 탈당 때부터 국회에서 최근에 체포 동의안 가결 전후 그리고 구속될 때까지 그의 발언들이 세간에 더 화제입니다. 4부에서 구자룡 변호사와 토파보겠습니다. 2021년 5월 3일 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출세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 이후 30%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새벽에 발표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배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건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온 거 앞서서요. 지난 금요일에 갤럽에서 조사한 거 나왔죠? 네. 거기서 보니까 문 대통령의 국정평가 지지율이 30% 아래로 무너졌는데 이 붕괴,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먼저 의미 말씀드리기 전에 조사 개요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였고요. 지난 27일부터 29일 3일 동안 전국 1000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예. 이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29%. 예. 저도 이제 기간이 근무하지만 이렇게 앞자리 숫자가 2자 찍힌 것은 현 정부 들어 여러 기관, 여러 방법, 여러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저도 처음 보는 숫자였고 지난 금요일 날 좀 화제가 좀 많이 되었었죠. 네. 그렇군요. 앞서 제가 이번 코너 시작할 때 데드크로스. 네. 예. 이거 말씀드렸는데 일단 데드크로스라는 게 원래는 그 주가 흐름 차트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주식시장에서 이를테면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위로 뚫고 가면은 골든 크로스, 매수 신호, 밑방향으로 떨어지면 데드크로스에서 매도 신호. 또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이면 중기 크로스.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개념과 용어죠. 그럼 이 개념, 이 데드크로스라는 용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다른 조사와 달리 갤럽에서 좀 특징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대통령 평가가 민주당 지지율보다도 하회했다는 점. 이제 그 점인데요. 또 다른 기관을 보면은 아직도 보면 국정평가가 여당 평가보다 좀 높습니다. 근데 이제 갤럽에 지나오고 화요일됐던 건 숫자도 숫자지만 하회했다는 점, 그 점인데요. 즉 뭐냐면 지금 국정 지지율이란 것은 국정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의석수보다도 지금 국민들의 어떤 응원, 힘, 그 힘을 만드는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국정 지지율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도 30%를 지켰다는 것은 물론 부정평가도 있지만 무응답청 표현했을 때 어느 정도 좀 호각지세를 좀 맞추고 있는 수준이고 그것은 단순한 어떤 심리적 지지선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물리적, 정치적 힘을 만드는 수준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마지막 호각지세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이 30%인데 그 30%가 무너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상의 문제라든지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도 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화제가 많이 되었었고 또 어제 전당대회까지 좀 겹쳐지면서 이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좀 펼쳐질지 관심이 또 많아지는 그런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데드크로스 주가를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데드크로스가 벌어지면 보통
이제 단기 이 선만이 아니고 이제 단기선을 따라서 이제 중기선까지 또 이렇게 같이 따라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보통 많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민주당 지지율도 이제 더 따라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사실은 엿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당청 관계가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그 국정 운영 그 초기 중기까지는 아무래도 청와대가 좀 주도를 할 수밖에 없고 당은 이제 보조 서포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제는 이제 해법을 둘러싸고 이제 이견이 노출됩니다. 그 이제 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미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서진 않았지만 그것도 이제 그 이제 시간의 문제고 이제 5월 말 중순 되면 이제 당장 뭐 다음 주부터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는 분들도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미래 권력까지 이제 등장하게 되면은 국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1년은 그동안 해왔던 것을 어떻게 갈무리를 잘하고 성과가 이래저래 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시점에서 미래 권력이 자기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좀 가려지게 되고 그것은 이제 그것은 해법에서도 아무래도 미래 권력은 자기가 어떻게 풀겠다라는 자기식의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또 언론에서는 그 수동적 공격성이 이제 거칠어지면서 뭐 갈등이다, 이견이다, 뭐 투쟁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더더욱 이제 국정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좀 몰릴 수밖에 없죠. 지금 더 자세한 얘기는 하기는 그렇지만 또 송영길 오선 의원이 또 민주당의 당대표로 또 선출됐기 때문에 또 이것도 작용을 또 그런 맥락에서 작용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배철호 의원님 소속인 리얼미터 그 조사 좀 보시죠. 그 오늘 새벽에 나왔죠, 결과가? 네, 그렇습니다. 그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하는 그 정례조사입니다.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까지 진행했었고요. 전국 유권자 2,524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조사에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전주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33.0%를 보였고요. 부정평가는 0.4%포인트 하락한 62.6%를 보였습니다. 갤럽과 마찬가지로 그 저희 이제 YTN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긍정평가가 최저치 33.0% 보였는데 그 직전 최저치는 4월 1주 선거 국민이 한참 고조되었던 시기였죠. 그때 이제 33.4%를 보였는데 그보다 더 떨어지면서 최저치다. 리얼미터 조사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아무래도 뭐 이전에 갤럽에서도 사실은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뭐 같은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 지난주 이제 그 지지를 움직였던 가장 큰 요인 모티브는 이제 백신 수급 관련된 불이 좀 꺼지지 않았다. 뭐 홍남기 뭐 총리 직대라든지 정은경 청장 심지어 금요일에는 물론 뭐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백신 접종을 하셨죠. 어쨌든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한 계획은 꾸준히 이제 좀 내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정도 수치면 뭐 변화가 있었다. 0.8, 0.4 변화가 뭐 어떠하다로 해석을 하긴 그렇지만 문제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뭐 총리 직대 정은경 청장 대통령까지 나서면서도 백신과 관련된 국민들의 또 불안한 마음을 좀 달래려고 했지만 좀 돌아서지 못했다. 그렇게 좀 읽어주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노력이 확실한 어떤 그 민심 다잡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힘이 좀 역부족이다. 아직은. 당내에서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체감할 만한. 이 정도면은 백신에 대한 뭐 불안감이 없고 나도 맞을 수 있고 곧 이제 집단 면역 형성되고 그런 기대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그런 내용이 아직도 보이지 않았다. 정부의 어떤 정부 여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표현하는 게 좀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현 정부 출범한 지 이제 만 4년인데 4년간의 국정평가 정량 결과도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화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4년 동안 이제 국정평가가 어떻게 됐나라고 했을 때 4년 통틀어 긍정평가는 55.0%, 부정은 40.1% 지난 4년간 봤을 때 그랬고요. 또 이제 하나 또 비교를 한다라면은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이때는 스코어가 어떻게 되냐. 박근혜 정부가 이제 만 4년 된 시점, 지난 4년간 누적을 봤을 때가 긍정 49.4, 부정 43.11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박근혜 정부도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못지않게 단단한 지지층이 그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 좀 유효하게 좀 했었다. 우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명박 정부가 만 4년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 누적 내용을 보자면 긍정 평가 36.0, 부정은 53.2. 그렇군요. 이때는 이명박 정부 확실히 이제 부정적인 기류가 굉장히 좀 강했었던 그런 시점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년간의 국정평가, 이제 긍정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55%,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49.4%, 이명박 전 대통령 36%.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차기 대선 관련해서 또 지난주 어떤 조사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그 지난주를 넘어서서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발표되었죠. 오마이뉴스 의뢰로 저희가 리얼미터가 매월 월간 단위 매월 마지막 주에 실시하는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월간 조사 대비 2.4%포인트 하락한 32.0%를 보였고요. 이재명 지사는 2.4%포인트 상승한 23.8% 보였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그 지난 월간 대비 낙폭이 제일 컸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2.9%포인트 하락한 9.0%.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단단히 숫자가 나왔었는데 반등을 하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그 연이어 이제 단단히 숫자가 나옴으로써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니냐 보여지고요. 이 조사는 지난 26일부터 30일 5일간 전국 2,578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우리 YTN 의뢰로 매주 진행하는 그 현안 조사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뭡니까? 가상화폐를 주제로 YTN과 리얼미터가 진행했습니다.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지지난주 이제 은성수 금감위원장까지 좀 가세하면서 또 한국은행 총재 김주열 총재까지 가세하면서 이게 뭐 내재적 가치가 있냐 없냐 또 소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또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뭐 과세를 하겠다 세금을 내겠다 뭐 하는 걸로 추진하겠다라고 그렇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제 발언이 있었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세금을 물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었을 때 물려야 된다. 찬성 의견이 53.7%가 나왔고요. 반대 의견은 38.3%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에서 좀 특이한 것은 이를테면 이념 성향에 따라서 찬반 의견과 지지 정당에 따라서 찬반 의견이 좀 갈렸는데요. 나는 진보다 진보 성향자 중에서는 67.3%가 찬성을 했습니다. 세금을 물리는 것이 뭐 맞다라는 거냐면 보수에서는 찬성 39.4, 반대 47.4%로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왔고요. 지지 정당을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은 지지층 안에서 72.5%는 뭐 과세 의견의 찬성을 보였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1.7, 반대 47.6으로 좀 팽팽하게 좀 붙어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금 배철호 전문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여론조사 결과들은요.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였는데 리얼미터 홈페이지 그리고 YTN 홈페이지 그리고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 의원님 또 지난주 발표한 여론조사 보면은 또 오마이뉴스에서 의뢰한 거 조사한 결과도 뭐 하나 있었다면서요? 네, 방금 말씀하신 차기 대선 관련해서. 그거였습니까? 예, 그렇고요. 그래도 지난주에 좀 특이하게 이제 좀 볼 수 있는 조사가 이제 굳이 이제 뭐 타이틀 붙이자면 두 개의 사면 각각의 여론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이제
그 시청자님들, 청취자님께서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된 사면조사 관련된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또 전직 대통령 관련된 사면조사 관련된 나왔습니다. 했을 때 이 조사는 아시아경제의뢰로 윈지코리아가 지난 24, 25일 진행했고 전국 1000명 95% 틀려줘서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서는 찬성 의견이 69.4%, 70% 수준이죠. 반대는 23.2%. 근데 같은 조사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찬성 42.8, 반대 47.7. 저희 이제 그 사면을 두고는 전혀 다른 국민 정서 여론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4월까지 300만 명의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일단 달성됐습니다. 그럼에도 백신 수급이나 이상 징후 관련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정부는 오늘 2분기 접종 계획 발표합니다. 자, 백신 관련한 궁금증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추진단의 조은희 접종 후 관리 반장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조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게 백신 수급 상황부터 좀 보죠.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보니까 20만 회분도 안 남았다고 하는데 이게 2차 접종은 14일이 원래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문제 없겠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아마 언론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백신 수급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원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저희가 2분기까지 7만 회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박스를 또 통해서 같이 해서 어느 정도 그 접종을 하게 되면 아마 5월, 6월까지는 아마 그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1차와 2차가 약간의 이제 맞물리면서 아마 그 일정의 대로 이제 백신이 정확하게 안 오니까 불안하시긴 하지만 아마 그 원래대로 저희들이 5월 달에 확보해야 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양을 따지면 아마 그렇게 걱정하는 만큼의 수급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접종도 계획대로 큰 어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정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아마 그게 제때 안 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불안해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자 있지 않습니까? 화이자는 지금 1차 접종이 현재 좀 최소화한다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약간 일정 부분이 약간 변경은 저희가 또 조문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마 그런 외국에서도 약간의 화이자가 3주 만에 일단 2차 접종이지만 약간 여유분까지는 어떤 경우는 6주까지 정도에 대한 그 미국이나 데드라인을 정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효과를 감하지 않고 최대한 어떤 효과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그런 일정 조정은 저희들이 하되 결코 아마 효과를 문제없이 떨어지게 하게끔은 아마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일부 언론에서는 300만 명 이거 4월달 완료하는 거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시기별 배분에 앞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려를 제기하던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저희가 그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가 들어오는 게 개별적인 것은 아까 중에 700만 도즈를 2분기까지 끝내고 화이자는 525만 그다음에 코박스를 통해서는 토탈 아마 총 166만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아마 또 일부 코박스 화이자도 한 29만 30만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2분기에서 저희가 완료하는 대상자의 1, 2차에 대한 거는 그렇게 차질이 없는 것으로 일단은 일정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지금 그동안 정부에서 11월까지 집단 면역 이걸 목표로 한다 그랬는데 이건 어떤 지금 상황 봤을 때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 개항 물량이 아마 1,900만 명 정도 일단
1억 9천만 명 정도로 해서 예, 예. 국민의 지금 한 거의 두세 배 정도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게 그 3분기까지가 아마 이렇게 정도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에 대해서는 한 3,700만 명 가까이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는 집단 면역은 너무 늦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백신이 폐기되는 거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비 접종 대상자도 백신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저희가 이제 폐기 접종에 대해서 예.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 아마 이게 하다 보면 노쇼 현상이 있으니까 예. 접종을 빨리 하고 그 만약에 노쇼가 자꾸 생기다 보면 예. 저희가 생각만큼 그 부분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예비 명단을 아마 각자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대신 예비 명단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예방접종 센터가 있고 보건소 내소하는 또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병원에서 맞거나 지금 또 저희가 위탁 의료기관을 빨리 또 개소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위탁 그래서 의료기관. 그래서 그 접종센터에서 이제 예비 명단의 그 리스트화 시키는 거, 보건소 내소 접종하는 사람들 분, 그 다음에 병원의 의료기관에서의 예비 명단, 그 다음에 위탁 의료기관 예비 명단이 조금씩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 본인이 사실 맞아야 될 그 대상 의료기관들은 그 예방접종 기관들은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아마 다는 이제 근데 이제 아마 나는 그럼 어디서 예비 명단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저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가 홈페이지 누리집에다가 아마 이거를 조금 통해서 확인하게끔은 지금 예방접종 정보를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마 갈수록 아마 이거 부분을 좀 찾고 내가 언제 접종을 하고 아니면 이제 예비 명단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 거는 좀 더 편하게 안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방금 반장님 말씀하신 그 용어 중에 그 노쇼 이거는 접종하기로 뭐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분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최소화하려고 제가 예비 명단을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에게 접종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예방접종 완료하신 분들, 자가 격리 조정 방안, 이거 나왔던데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네. 그래서 제가 두 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예방접종 완료하고, 확진자와 근데 밀접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코로나 핵산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만약에 증상은 없으면, 자가 격리가 예전에는 시켰는데, 이런 분들은 능동 감시 대상자로 일단은 변경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내에서 이제 예방접종을 2차까지 다 완료했고, 근데 외국을 다녀오셨어요. 근데 또 들어오게 되면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코로나 핵산 검사가 만약에 음성이고 또 증상이 없다면은, 이런 충분한 조건이 충족할 때는 아마 자가격리 대신 능동 감시 대상자로 이렇게 조정을 할 예정이고, 이건 아마 저희들이 지금 5월 5일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5월 5일이요? 어린이날부터 시행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여부 직접 검사할 수 있는 자가 검사 키트 도입되는데 스스로 검사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 있습니까? 이거? 네, 자가 검사 결과에서 이게 지금 식약청 허가 사항에 따라서 일단 이제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으면 병원 가기가 그러니까 아마 자가 검사 키트를 쓰시는데 이게 아직은 무증상자에 또 대해서는 또 검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서 자가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다시 한번 또 이게 가짜 양성도 많고 가짜 음성도 많아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이게 확진이 필요하면은 보건소 선별검사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PCR, 유전자 아까 전에 코로나 핵산 검사를 받아서 진짜 내가 양성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음성이 나오더라도 이게 또 가짜 음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음성이지만 마스크 착용이라는 거리두기 이런 거는 꼭 준수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그래도 불구하고 선별 진료 가셔서 또 한 번 더 아까 전에 PCR 즉 코로나 핵산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기 검사 키트를 쓰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증상이 혹시 보이면
진단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그 예방 접종 후에 그 국가 보상제도 이거 운영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이거. 네,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19에 백신을 맞으시고 이제 이상 반응이 이제 생기는데 보통 이제 전신적인 증상, 국소적인 증상, 국소적인 거는 접종 부위가 되게 이제 통증이라든가, 발작, 그 다음에 이제 전신 증상은 아마 하루 이틀 내에 아마 발열이나 근육통이나 오한 등이 오시는 뿐만 아니라,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나필락시스라고 중증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제 중증만 저희가 보상을 해드렸는데 아까 이제 현재 바뀐 거는 이제 경증에 대해서 저희들 확대해가지고 아마 인가성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모든 분에 대해서 아마 그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절차도 좀 간소화했고 아마 그 지불하거나 심의하는 일정도 굉장히 지금 단축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 보상 범위를 그러니까 중증에서 경증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그 심의 절차도 좀 더 간소화한다. 작게 한다. 그리고 보상금도 인정도 30만 원 이상이었는데 아마 그것도 폐지해서 어떤 금액이든지 다 신청하시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백신 접종이 2달이 넘었으니까요. 보상 요청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네.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1차를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시는 분이 적어서 그 9건이 왔는데 일단 인가성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빼고는 4건밖에 하지 않았지만 현재 한 300건 이상의 신청이 들어왔고 아마 서류는 지금 아마 10%밖에 안 들어왔지만 아마 계속해서 아마 절차가 되면 2차 심의에서는 많은 부분이 아마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그 보상 심의한 거는 안건이 한 9건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왔던데. 절차 아마 신청하실 때 서류를 안 내셔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마 이 부분이 좀 홍보가 안 되어서 제가 카드뉴스나 해서 아마 필요한 그 일정의 서류에 대한 것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중증 이상 반응 환자 같은 경우에요. 이거 인과성이 확인되기 전이지만 의료비 지원해 주는 거로 보면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제 보상에 대해서는 이제 인가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고 법적으로 나와 있어서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치료 중에 이제 굉장히 생계라든가 의료비가 많이 나와서 힘드신 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복지부 국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 재난 그 복지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재난적 의료비라는 게 있어서 아마 그것을 좀 활용해서 이런 분들에게 지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 반장님 방금 청취자 메시지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청취자께서 8192님께서 그 백신 계약만 하고 확보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정부에서 쓰는 확보라는 말씀이 계약했다는 말씀인 거죠? 어떻게? 네, 계약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일정을 적어야 되는데 이제 계약에서 분명히 계약을 요건을 확인해야 되고 이제 그 일정에서 이제 어느 경우는 확정을 하는 일정이 있고 조금 이제 2분기, 3분기 하는데 그 2분기에 구체적인 일정이 안 나와서 이제 저희가 계속 그거를 한 달 내에 이제 항상 통보를 해주시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빠르게 아마 제공하지 못해서 조금 국민들에게 불안을 좀 가져다 주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확정 일정까지도 아마 제공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반장님 오늘 아침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질병청 조은희 이상반응관리 반장이었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마치고요. 잠시 뒤에 3부 여의도 실업자들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